현안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차남에게 증여한 땅에 대한 투기 의혹에 대해서 증여세를 꼬박꼬박 냈다면서 투기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낸 것과 투기 의혹은 별개의 문제이고요. 세금을 내는 것을 핑계 삼을 수도 또한 투기 의혹을 가릴 수도 없습니다. 사안의 본질은 이 땅의 구입 목적이 투기를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인 만큼 이 후보자는 본질을 흐리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후보자의 장인과 장모는 각각 2000년과 2001년에 분당의 땅을 잇따라서 구입한 뒤 불과 몇 달 뒤인 2002년 이 후보자의 부인에게 증여했습니다. 장인이 땅을 구입했던 2000년 이 후보자의 초등학교 동창이 이 후보자로부터 사두면 괜찮다라는 조언을 듣고 장인이 분당의 땅을 산 날 바로 옆의 토지를 사서 1년 뒤에 이 후보자의 장모에게 팔았다는 점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 땅들은 모두 2002년 이 후보자의 부인에게 증여됐습니다. 이 후보자의 동창은 언론에다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가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라며 땅을 사라고 권유했다라고 밝힌 것까지 고려할 때 이것은 투기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이 후보자의 막내 처남이 해당 토지에 맞닿은 땅을 역시 2001년에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친인척 그리고 지인과 함께 한 투기로 보여집니다. 이 후보자는 당시 국회 재경위에서 활동했던 경제통이었다는 점에서 고위 공직자로서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정황을 종합할 때 이 후보자가 이 같은 정보를 이용하고 장인, 장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땅 투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후보자는 세금을 냈으니까 투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억지는 그만둬 주시고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이 땅을 보유하고 있는 차남의 재산도 공개를 해야 국민의 의혹이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판교 땅을 차남에게 증여했는데요. 현재 재산이 0원이고 부양가족까지 있는 장남을 제쳐두고 고소득 연봉자인 차남에게 증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져야지 아마 국민이 납득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산이 전혀 없다고 했었던 장남의 실질적인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장남의 가족이죠. 며느리의 재산도 공개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자신에게 따라붙은 의혹에 대해서 그동안 거침없이 자신감을 내비치고 또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재산 그리고 땅 관련한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공개를 기대합니다. 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했었는데요. 20%대로 내려간 박근혜 정부의 국정 지지도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30%대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국민이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요. 오히려 더 굳건해진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권한을 강화시켜준 권한 강화라는 금치를 한 문고리 권력 3인방 거기에다 그나마 경제는 또 어떻게든 살려주겠지라는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또한 서민 증세에만 골몰하는 현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지지도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 세력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당부드립니다. 아직 3년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비선 실세, 문고리 권력 등 인사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을 즉각 경질하시고 서민 증세, 부자 감세 기조 등 조세 정책 전면 수정과 함께 가계소득 주도 성장 정책 등 경제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향해 눈을 들어주시고 귀를 열어서 소통하기를 촉구합니다.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 여단장과 소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 또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부대의 소령의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건인 여단장의 여군 부사관 성폭행 사실을 진술하여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만연한 군대 내 성폭력의 실상이 그야말로 충격적이기만 합니다. 지난해 육군 사관학교 여성생도 성폭행 사건과 이를 은폐하려 했던 것, 그리고 성추행 피해 여군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군 최고 사령관급인 사단장이 해당 여군을 또다시 성추행했었던 사건, 성추행을 예방하고 감찰과 수사를 담당하는 해군사관학교 영광급 장교들이 번갈아가며 부하 여부사관을 성추행 사건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내 관사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소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대 내 폭행으로 아들을 군대에 보내기 불안했던 부모들, 이제는 딸 군대 보내는 것도 좌불안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아들, 딸, 자식들을 마음 놓고 군대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군은 지금까지 몇 번의 일벌백계를 다짐했습니다. 다짐한 일벌백계만도 수백 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일벌백계 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와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군기 사건을 제외한 성폭력 등 일반 형사사건들의 경우에는 군검찰,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사법체계에서 수사하고 또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군사법체계의 개편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만이 만연해지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군내의 인권 유린, 성폭력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4일 장애인 언니를 돌보다가 고단한 삶에 지친 2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의 쇠모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이동한 비율을 나타내는 빈곤 탈출률이 2007년 32.36%에서 올해는 26.64%로 급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저소득 가구는 고령 가족이 있거나 또는 장애나 질병의 요인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빈곤을 탈출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빈곤 탈출을 돕는 복지나 사회 안전망이 미비해서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경제개혁연구소의 27일 발표를 보면 50대 기업의 경제성과 실적은 2011년 150조에 이르는 반면 2013년에 170조에 이르러 20조 이상이 증가했으나 대기업은 늘어난 이익을 다름 아닌 사내 유보금으로만 쌓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법인세 감면 등 이명박,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에
특정 혜택의 영향으로 대기업의 이익은 날이 갈수록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기업 10곳 중에 3곳은 올해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2.3%나 오히려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로 대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서민의 가계소득 증대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잘못됐다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저소득 가구의 고충, 서민들의 고통을 수수방관하고 또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답은 간명하고 또한 자명합니다. 재정 확충을 위해 꼼수로 서민 증세를 추진하는 다시 하겠습니다. 답은 자명합니다. 재정 확충을 위해 꼼수로 서민 증세를 추진하지 마시고 부자 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를 해야만 합니다. 그 길만이 땀 흘린 노동의 대가인 대기업의 이익을 노동자와 서민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이상 오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